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센터인가요? 네, 스포츠센터의 로타입니다. 네 스포츠센터의 쌤이고요. 로우 테일러고요. 저번 주 제 방송에서 하나 이글스 최현호 감독 경질 소식 가지고 왔었는데 사실 한 번에 방송을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감정에 북받쳐서 좀 더 또 시간을 또 조절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죠. 넘어갔습니다. 사실 그럴 것 같았어요. 제가 컨텐츠 준비하다 보니까 될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예상한 뭐 그런 방송 본의 아니게 입으로 네.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 방송에서는 이제 최현호 감독 사태에 대해서만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5월 27일. 네네 이번 방송에서는 그런 차기 감독으로 누가 와야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네. 솔직히 저는 누가 와도 큰 차이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누군가가 올 거잖아요. 와야죠. 네네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5월 29일입니다. 29일 그러니까 그럼 7일자로 네. 감독이 사퇴를 했고 네. 지금 28일, 29일 지금 두 경기째 정경배 감독 대행이 하나 이글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원래 뭐 하시던 수석 코치였습니다. 네, 수석 코치 자리였던 정경배 감독 대행이 지금 이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시즌 중에 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최현호 감독을 내보냈다는 거는 뭔가 대안이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거다. 당연하죠. 라고 믿고 싶습니다. 설마 그것도 안 하고 이렇게 대책 없이 감독을 사퇴시켰을 거라고는 감히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대한민국 야구를 너무 얕잡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거 하게 되면 정말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후속 후보가 이미 저는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좀 어느 정도 세부 조건에 대해서 협의 중이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최대한 어쨌든 빠르게 또 팀이 추스려져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후보군으로 나오고 있는 감독이 지금 해설위원으로 있는 과거 LG 트윈스 감독이었던 류지연 해설위원. 네. 류지연 해설위원 일단 나오고 있고요.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건가요? 뭐 여러 뭐 언론? 기자, 언론, 뭐 썰, 뭐 각종 제가 커뮤니티 하루에 한 2시간씩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사들 포함해가지고. 뭐 유튜브, 네네네 등등등. 요즘 또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이런 그렇죠, 것들. 그렇죠. 일단 류지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 이글스 레전드인 구대성. 그리고 전 단장이었던 정민철. 예.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과거 삼성 라이온즈와 기아 타이거즈 감독하셨던 선동열 감독, 뭐 국가대표 감독도 하셨었죠. 네. 그리고 도쿄 올림픽 감독하셨던 뭐 김경무 감독, 그리고 NC 다이노스 우승 감독인 이동욱 감독, 네. 그리고 또 누구 있나요?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나올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은 다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현직이 아닌 전 감독분들은 다 나오고 있다. 네네. 근데 제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거는 저는 류지연 해설위원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이 녹음하는 시점과 저희가 방송이 업로드되는 시점이 차이가 있어서 실제 감독이 발표된 다음에 이 방송이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빨라야 6월 중순쯤에는 발표가 될 거라고 썰들이 있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돼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 이글스 선수 경력이 있는 감독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하나 이글스가 지금 거의 뭐 15년째 계속된 실패를 하고 있고 한 시즌 빼고는 가을 야구 간 그 한 시즌을 빼고 대부분의 그런 감독들을 내부 뭐 승진도 해보고 뭐 외부에서도 데리고 오고 뭐 외국인도 데리고 오고 해봤는데 쯤 되면은 약간 하나 이글스라는 그런 팀 컬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에 이르렀거든요. 왜냐하면 뭘 해도 다 실패를 하니까. 그러면 결국 이 DNA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감독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 이글스에서 어쨌든 경험이 있는 선수들은 좀 그런 것들을 바꾸는데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위 말해서 그 팬들 사이에서는 좀 안 좋은 말로 이런 말까지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이글스를 약간 좀 낮춰 부르는 말로 치킨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글스 하나 치킨. 네네 치킨을 이제 줄여서 칙 이런 표현으로 많이 써요. 뭐 여러 군들에서.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을 칙무원이라고 불러요. 칙무원. 공무원과 이제 그 칙의 합성어로서 성과도 없고 딱히 눈에 띄는 그런 게 없는데도 발전도 없어 보이는데 없었는데 단순히 하나 이글스에서 선수로 뛰었다고 해서 정으로 일종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팬분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정말 한둘이 아니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사례를 봤을 때. 약간 전관예우 이런 비슷한 느낌이 맞습니다,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수베로 감독이 부임을 했었을 때 네. 이제 감독이 부임을 하면은 코칭 스텝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사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외국인 투수 코치들, 타자 코치들도 같이 왔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개선은 됐으나 이게 그런 식의 지금 어쨌든 팀 컬러를 바꾸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하나 출신, 소위 말해 레전드 출신 감독이 오게 되면은 또 이런 칭무원이라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우려감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장점 아니면 단점과 맞아요. 장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점은 당연히 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아무래도 선수들을 파악하는 데도 쉬울 거고 그런 분위기 형성 면에 있어서도 안 좋게 말했을 때도 형 동생이고 그렇죠. 좋게 말했을 때도 형 동생이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장점은 전 선수를 예우해주고 네. 의리를 지킨다는 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이죠. 네. 근데 뭐 프로는 의리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성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가 이제 단점으로서 드러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물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는 거겠지만 그렇죠. 지금 하나는 성적이 필요한 구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이번 시즌은 더더욱 대우를 그렇습니다. 해준 만큼 그거에 대한 성의를 보이는 게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지 그거에 대해서 충성도를 보였다고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선순환되는 네.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화 출신 감독은 안 왔으면 좋겠다. 네, 일단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 저는 팬의 개인적으로. 입장에서. 그리고 또 약간 이거는 좀 팬심에서 나오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감독은 어찌됐든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건데 어느 정도 애랑 그냥 안 좋은 소리 듣는 자리죠. 그렇죠. 그런 자리인 건데 굳이 또 레전드들이 와가지고 과거에 또 좋은 기억으로 나왔던 뭐 영국 열번 같은 레전드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추억을 더럽혀지는 좀 그런 행태도 또 보고 싶지 않다. 좀 그런 개인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죠. 잘하는 선수를 해서 잘하는 코치가 된다는 보장은 맞아요.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건 네. 뭐 망고불변의 진리죠. 맞아요. 네. 서울대 갔다고 뭐 잘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죠. 쉽게 얘기하면. 똑같죠.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후보군이 워낙 많고 아직 본인 스스로 한 5명, 3명으로 좁혀본다면 류지연 해설위원 쪽에서는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소리도 있어요. 감독 교체에서 이번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지금 수베로 감독, 뭐 최원호 감독 이런 부분은 사실 밑에서 그러니까 프런트에서 그룹에 결제를 올려서 약간 밑에서 위로 선택하는 감독 방식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그런 방식들이 계속 실패를 거뒀으니까 아마 모그룹 차원에서의 어느 압박이 내려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김성근 감독 모그룹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전형적으로 김성근 감독 시켜 해가지고 데려온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왜냐하면 계속 프런트에서 추천했던 감독이 결국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는 선동열 감독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성 감독님 오래 쉬셨나요? 좀 오래 쉬셨죠. 그 아시안 게임 2018년 아시안 게임인가요? 그때 한번 국감도 다녀오시고. 아, 그렇죠. 네, 그 이후로 쭉 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우승 커리어가 있고 그렇죠. 또 2018년에도 국감에 가시긴 하셨지만 금메달 그렇죠. 따시기도 했고 또 굉장히 뭔가 드문 케이스죠. 네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그래서 또 위에서 보기에도 어느 정도 위라고 하면 이제 그룹을 얘기하는 거죠. 네. 좀 그럴듯해 보이는. 저는 좀 그때 좀 우려가 있어요. 이것도 또 나름대로의. 네. 왜냐하면 또 현장을 또 워낙 오래 떠나 계셨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은 더 누군가요? 굳이 따진다면 이제 또 내부에서 네. 이제 저기 구단의 픽, 해설위원회 픽 했으니까 네. 내부 픽으로 따지자면 저는 정민철 과거 구 단장이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하나 네. 프런트에 계셨던 네네네. 단장으로. 지금 해설위원으로 계십니다. 지금은. 네네. 누가 가장 좀 됐으면 저는 합니까? 말씀드렸듯이 정민철 단장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 이게 감독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네.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상황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조금 더 팀 컬러 그러니까 쇄신이 좀 필요해요. 소위 말해서. 네. 근데 이제 그 쇄신이라는 건 저는 내부 인사로는 좀 쉽지 않다. 내부 인사라고 하면 이제 출신 인사로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뭔가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 오셔서 팀을 완전 확 잡으셔야 될 맞아요. 것 같네요. 네, 저도 느낌상.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 100%를 만족시키는 분이 좀 네. 많지 않다. 그럼요. 네. 그런 분은 찾기 쉽지 않죠. 네.
선수도 그런 선수 찾기 쉽지 않은 만큼 감독은 더 힘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국 뭐 감독이 바뀌든 선수들이 잘해야 되고 아직 조금 시간 남았네요. 조금 네. 한 뭐 5분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수들이 결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건 그렇죠, 좀 약간 그렇죠. 좀 선수들에 대한 좀 비판적인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부터는 사실 하나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5강 후보라고 뽑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크게 어그러졌던 거는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류현진 선수가 부진했다는 게 너무나 큽니다. 이게 사실 그 5강 후보로도 뽑았던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에 NC 다이노스가 5강에 가고 아마 3위인가 4위까지 했을 텐데 패디 선수의 역할이 거의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20승 200탈삼진. 그렇죠. 근데 소위 말해서 류현진 선수가 올해 복귀를 했을 때 성적은 그 정도는 하겠지. 해줄 수 있겠지. 뭘 거기까지 못해서 그거와 필적하는 성적은 내줄 수 있겠지.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죠. 이게. 다행히 최근 3경기 성적은 좋습니다. 최근 3경기는 방어율 1점대로 네. 조금 아직은 좀 눈에 차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바랬던 하나 팬들이 바랬던 류현진 선수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어쨌든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뭐 불펜에서 작년에 굉장히 뭐 역할을 해줬던 작년 마무리 박상원 선수 올라올 때마다 주자 2명씩 내보내고 시작하고 지금 마무리해서 내려갔죠.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FA로 영입된 이태양 선수 정말 작년에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되게 열심히 그러니까 불펜으로도 올라오고 선발로도 올라오고 했는데 올해 완전 폼이 망가졌고 이렇게 투수진에서 정말 해줘야 될 선수들 못 해주고 있고 타선에서는 이제 작년에 FA로 들어왔던 최현상 선수 네. 올해 주장 맡고 있긴 하지만 타율이 뭐 얼마 전까지는 2할이 안 됐어요. 네. 2군도 2번이 나갔다고 주장으로서 혹은 고액 연봉자로서 중심 타선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 해주고 있는. 다행히 지금 조금 이제 5월 말부터 네. 타격감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역시나 4월에 정말 추락에 커다란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 특히나 또 작년에 또 신인으로서 고졸 신인 100안타 쳤던 문현빈 선수 가장 실망스러워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네. 작년에는 정말 잘했고 신인으로서 100안타를 친다는 거는 풀타임을 뛰면서 2군을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올해 발전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퇴보했고 네. 근데 이제 이루수거든요 포지션이. 수비에서도 뭐 정말 실책 남발하고 있고 공격도 이게 약간 상황에 맞는 타격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풀스윙만 해요. 네, 그러니까 문현빈 선수가 좌타자기 때문에 네. 밀어치는 타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3루와 유격수 사이로 가는 그런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타구를 다 잡아당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윙이 커지고 하나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롯데자이언츠 4월 초에 롯데자이언츠 경기에서 1대0으로 지고 있는 9회 말 노아웃 만루 상황에 문현빈 선수가 올라옵니다. 투수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노아웃 만루니까. 근데 초구를 휘둘러서 네. 병살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 점도 못 냈습니다. 그 회에. 그렇게 1대0으로 경기가 끝나요. 다음 타자는 최현성 선수 나와서 아웃되고. 네. 그러니까 무사 만루면은 소위 말해서 공을 굴리기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2루에서 아웃되고 1루에서 아웃되는 병살타면은 그래도 한 점이 들어오잖아요. 3루에서. 그렇죠. 근데 홈에서 아웃되고 1루에서 아웃이 됩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키우미어 로즈와의 경기에서 만루 상황에서 또 올라옵니다. 네. 또 풀스윙. 2루 땅 볼 병살타. 이게 경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죠. 실수가 나올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약간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이제 좀 더 공을 보던가 네. 혹은 뭐 타격의 방식을 조금 바꿔나가든지 안정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뭐 그런 모습이 없고 계속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수비면에 있어서 그렇다고 완벽하지도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완전히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보여줬던 포텐셜로는 언젠가는 하나 이글스에서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선수는 맞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작년에 작년에 문현빈 선수 인터뷰 보고 되게 감명 깊었던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홈런을 쳤던 경기에서 수훈 선수로 성정이 돼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해설자가 그 홈런 친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냐,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최대한 빨리 잊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나의 그런 평정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렇죠. 그러니까 만 19세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하기 절대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같이 보던 저희 와이프도 감명을 받아서 저희가 심지어 유니폼 마킹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문현빈 선수를 정말 앞으로 크게 될 선수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좀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아직 뭐 2년차 징크스일 수도 있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이게
안 좋게 들으실 이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문현빈 선수를 좀 많이 애정해서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좀 쓴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감정이 많이 복받쳤습니다. 아 맞아요, 좀 그렇습니다. 네. 좀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선수들도 감독이 뭐 어떤 분이 오시던 간에 그렇죠. 선수들은 자기 할 거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뭐 쉽지 않겠지만 쉽지 않죠. 그게 어쨌든 프로로서의 자세니까요. 아, 그렇죠. 네. 응원하는 마음에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믿어야죠. 아, 또 팬들은 또 언제나 그걸 보면서 또 그걸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응원을 보내는 거니까요. 네,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으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켜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하나 이글스 소식 말고 좀 야구계 다른 소식 가지고 좋습니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쌤의 스포츠센터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컨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쌤투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